칠레에서 서쪽으로 3,500km. 망망대해에 오롯이 솟은 섬 하나. 서울 면적의 4분의 1 크기. 바로 이스터 섬이다. 이곳에는 인류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불가사의한 석상이 잠들어 있는데, 높이 수십 미터, 최고 무게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 모아이 석상 유명하죠. 대체 누가 어떻게 이 수많은 석상들을 세웠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만 괴이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세계 곳곳의 미스터리한 석상들, 그리고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 눈을 깜빡이고 진짜 눈물인데요?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눈물. 심지어 피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끊임없이 목격되는 석상들의 피, 땀, 그리고 눈물. 너무 많이 흘리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이 많은 석상 중에 가장 미스터리한 석상이 있었으니 1995년 9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 가네샤. 가네샤 신의 탄생일에 맞춰 열흘간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네샤 상에 우유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신적인 존재구나.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뭐야? 코끼리 코에. 가네샤 상에 갖다 댄 우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 후에도 마치 석상이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유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와.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에서는 우유 역시 신성한 액체로 여겼고, 때문에 가네샤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상을 사람들은 밀크 미라클이라 불렀다. 우유만 먹는 건가? 다른 물이나 그런 건 안 마시나? 궁금하네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힌두교 사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가네샤가 아닌 일반 석상에서도 아 진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t's a miracle. I think it's to do with the state the world's in at the moment. And I think that for some reason the gods are hungry and the people are suffering.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 was going to see it for myself. I never saw it for myself. It's absolutely amazing.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20곳이 훌쩍 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달가량 이어지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한시적으로만 저런 현상이 있었네. 그런데 11년 후 또다시 인도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석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이번엔 시작했다. 다른 석상이네요. 우유를. 뭐야? 아, 진짜. 이번에는 하루 동안 무려 10리터의 우유가 사라졌는데, 하루에 10리터? 1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살아있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석상들. 과연 신이 보여준 신비한 기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일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살아있는 석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석상들이 많은 줄 몰랐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석상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은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봤던 우유 먹는. 그쵸. 예. 그거는 2006년에도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눈물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이게 뭐 수증기라든지 뭐 그냥 물기가 흐르는 걸 수 있으니까. 근데 피눈물 봤을 때는 저거는 정말 그리고 왠지 진짜 피눈물이야말로 되게 굉장한 스토리가 있을 것만 같고 막. 분도 약간 충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냥 서글퍼 빨간색만 보이잖아요. 흐르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일단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저게 초반에 이제 그 스푼으로 조금씩 이게 우유가 없어질 때는 뭐 어떻게 좀 스며드나 그냥 증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리터는 진짜 그야말로 이게 그 안에서 정말 다 빨아들였다는 사실인데. 네네. 10리터는 이런 진짜 식당에서 쓰는 곰탕 끓이는 그래. 그 냄비에 들어가는 게 10리터 엄마가 한 달 집 비울 때 크게 거기다 끓여놓은 그러니까. 그것도 막 이만한데. 사실 우유 마시는 석상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현상들 너무 미스터리한데요. 작가님,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될까요? 화학이라면 상당히 간단하게 아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뭐죠? 쉽지만 강한 거부터. 어.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일단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게 피눈물이라는 것이 진짜 피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피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현미경을 보면 안에 적혈구도 있고 뭐 혈청도 있고 혈액형 검사해 보면 혈액형도 나오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피겠느냐고. 인형 같은 데서 나오는 피눈물, 그런 피눈물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짓국을 끓일 수 있겠냐고. 너무 맛이 자.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네.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은 빨간색의 그런 액체인 것이지 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도대체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가장 지구상에서 흔한 원소가 무엇일까요? 지구를 다 산산히 분해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원소가 뭘까요?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철입니다. 철. 철이 녹슬면 어떻게 색깔 됩니까? 붉은스름한 색깔이에요. 붉은스름한 색깔. 그러니까 철 화합물, 산화철 계열의 철 화합물은 붉은색을 띠기가 쉬워요. 네. 사람의 피의 붉은 색깔도 사실은 철 화합물이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요? 어딘가에 있는 철이 물에 이렇게 녹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붉은색을 띠면서 공교롭게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피눈물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어떤 신비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원리의 한계 안에서 신비한 것이지 그게 진짜 피라는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땀 흘리는 비석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땀 흘리는 비석이라는 것에 나오는 그 물이 진짜 막 땀 냄새 나는 땀은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뭐 소금기가 있고 뭐 땀 냄새에 들어있는 성분이 막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이 마침 맺혀가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땀 흘리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땀 흘리는 비석이라고 부르는 것인 거거든요. 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수병만 그냥 꺼내놔도 그 온도 때문에 이슬점 이하의 온도가 되면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결로 현상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론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마침 주변에 어느 정도의 습도가 갖추어져 있고 비석이 유독
차가우게 될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린 건 사실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러면 그 우유를 마시는 석상 있잖아요. 네네. 우유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걸까요? 우유를 마시는 석상은 사실 좀 저도 진짜 신기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은 바로 돌의 성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실에서 사용하는 매트, 발 닦는 매트 중에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돌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흡수 엄청 물 잘하는. 흡수 잘하는 돌. 예. 그게 바로 규조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매트예요. 규조토? 약간 규조토라는 게 뭐냐면 규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아, 리조또요? 아, 저도 리조토로 들었어요. 규조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바다를 떠다니는 미생물 같은 것인데 이게 별로 희귀한 게 아니거든요.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건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 정도인데 껍데기 부분이 약간 유리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물을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재질의 돌인 규조토 재질의 발닦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석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과학자로서 추측했을 때 석상에 사용된 암석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암석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뭐 돌이 굉장히 물기를 잘 흡수한다. 그래서 뭐 신기하다,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규조토 이런 거 역이용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여러 곳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뭐 가장 요즘에 친숙하다 할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린다면 Light it up like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예. 원래 옛날에 다이너마이트 재료는 화약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액체였어요. 근데 액체니까 충격을 조금만 받아서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를 담아가지고 물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폭탄으로 사용하려고 들고 다니면서 출렁출렁 할 때마다 자기 손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폭약 재료가 있는데도 액체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폭탄으로 만들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 규조토를 이용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모양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 액체 상태의 폭발 물질을 흡수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댕겨가지고 폭발시킬 때만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또 이렇게 이용을. 사실 그 비슷한 암석이 뭐 그렇게 드물지도 않습니다. 우리 흔히 뭐 조각상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 돌이다 하면 대리석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네. 대리석은 우리 그거 뭐 반질반질하고 물을 뭐 잘 안 흡수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리석도 그 겉면을 가공하고 코팅하기 전에 생 대리석 재질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이 다공성이라고 하죠.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을 상당히 흡수한다라고 해요. 네.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바로 사이펀 효과입니다. 사이펀이란 압력 차이를 가졌을 때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관을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통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 있죠. 관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하면은 왼쪽 높은 곳에서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사이펀 효과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영상에서 저런 거 처음에 저렇게 꽂아 놓으면 안 흐르다가 입을 한번 쪽 빨아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쪽 빠는 현상이 관 자체의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현상입니다. 입으로 쪽 빨면은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시면은 호수를 아래쪽까지 이제 담가놨죠. 호수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묶어 놓은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는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죠. 야, 멋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활용한 너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이펀 효과와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과는 그 저 관의 역할을 코가 해주는 건가요? 가네샤 석상의 코 주변에서 시작한 미세한 공간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저 관 자체의 압력의 차이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저 공간에 우유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저기 쭉 빨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겠죠. 오! 사이펀 그럴 효과처럼. 수 있겠다. 제일 그럴싸한 것 같은데. 제일 네, 그럴싸한가요? 너 코끼리 코 모양으로 맞아. 비슷하니까. 네. 자, 오늘 과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모세관 현상 또 사이펀 효과 네. 이걸로 이 가네샤 석상의 입으로 코로 이 우유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존 박사 어떻게 네. 궁금증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입니다. 풀리지 않은 Not 미스터리가 yet. 남아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상온에 우유를 또 두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상하잖아. 맞아요. 뭔가 이렇게 고체처럼 뭐가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냄새 악취 장난 아니잖아요. 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설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현상은 아마도 이 저 10리터의 우유를 들이킨 가네사 석상의 바닥을 보면 아마 흥건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석상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모세관 현상과 사이펀 현상이 결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두 개가 결합하면 이쪽에서 계속 빨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악취는 어떻게 해요? 냄새.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석상의 바닥은 계속 젖을 수밖에 없어요. 악취가 안 난다는 거는 분명히 우유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빠져나가죠. 상온에 있으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썩었을 거고 그 썩은 부분은 분명히 악취를 나게 했을 텐데 저런 석상은 더 신성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분명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관리를 했을 거고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믿음과 맞아, 이 맞아.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좋은 쪽으로 미스터리를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꼭 이런 믿음 그다음에 이런 신앙심을 깨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신앙심과 또 희망과 이런 것들을 더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저도 제가 신실하게 저 종교를 믿어. 그래서 내가 되게 막 신성시하는 석상이면 그 현상만 갖고 아 그냥 신기하다 하지 막 굳이 파헤치려고 하진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뭐 맞아요. 물도 한번 따라보고 뭐 다른 음료수 이런 생각 못 하죠. 맞아요. 살아있는 석상들. 아, 정말 풀리지 않는 신비한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믿음과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였을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살아있는 석상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